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 쇼핑 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탑 500을 크롤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이버는 API가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서 API를 사용하면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탑 500은 API가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롤링을 통해서 인기 검색어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크롤링과는 다르게 포스트 방식의 크롤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방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서 이 인기 검색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고 크롤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단에 이 분야를 보면 패션 잡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출산 육아라고 선택하고 조회하면 출산 육아의 인기 검색어가 나오고 한 페이지당 20개씩 나오고요. 페이지를 바꿀 때마다 늘어나면서 25페이지까지 있어서 20개씩 25페이지, 총 500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만약 분야를 한 단계 더 타고 내려가서 출산 육아 중에서도 이유식이라고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유식 안에서도 인기 검색어가 탑 500이 나오고, 분류를 그 하위 수제 이유식이라고 누르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그 안에서 또 탑 500이 나오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F12를 눌러서 네트워크 탭을 켜주신 상태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출산 육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가 여러 개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이 데이터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 네트워크 탭에서 컨트롤 F를 눌러서 검색창을 열어준 다음에 출산 육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출산 육아라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여러 개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거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get category.neighbor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요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 인기 검색어를 가지고 오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출산 육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요 첫 번째 걸 보면은 프리뷰 탭으로 들어갔을 때 제이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차일드 리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분유부터 교구까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분유부터는 아마 교구까지는 이 출산 육아의 하위 카테고리의 리스트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걸 살펴보면 패션 의류부터 도서, 아마 요 패션 의류부터 도서, 요거는 첫 번째 카테고리의 리스트네요.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이 출산 육아에 해당하는 CID라는 코드가 500000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5로 끝나는 거고, 이것을 다시 여기에 전달되면 이 CID가 50000005 이렇게 해당하는 코드의 차일드 리스트, 자식들이 요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이 분류를 제가 이유식을 클릭하고 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이유식은 CID가 118로 끝나죠. 그래서 맨 밑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발생을 했는데 이 500000118의 차일드 리스트는 또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3분류에 있는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를 누르면 3분류는 선택 안 한 상태로 이유식에 대한 인기 검색어를 제가 조회했는데, 다시 내려가 보면 총 여기서부터 5개의 네트워크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키워드 랭크라는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페이로드라는 곳으로는 CID가 118로 끝나는 걸로 전달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응답받은 결과가 요 랭크스라는 배열 안에 20개의 값이 들어있고, 이유식부터 유아식, 아이 식단 덮밥 세트까지 20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이유식부터 유아식, 아이 식단 덮밥 세트라는 키워드 탑 2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지가 아마 1페이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면 21위부터 40위까지 있는데 새로운 네트워크가 또 발생을 했죠. 클릭해보면 페이지가 이 페이지로 바뀌었고 프리뷰를 보면 다시 랭크스의 배열 중에 21위부터 40위까지의 데이터들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인기 검색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분야들을 선택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고 여기 보면은 기간도 있는데 우선 분야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분야의 그 CID만 알게 되면 그 CID를 요 get category keyword rank.naver라는 이 URL로 던지면서 그때 이 CID를 이걸로 같이 포함시켜서 던지면 되고 기간을 보니까 여기에 스타트 데이트부터 엔드 데이트까지 5월 12일부터 6월 12일 아마 여기에 자동 세팅되는 최근 한 달로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분야의 첫 번째 분야에 있는 요 리스트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get 카테고리의 CID가 0인 상태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패션 의류부터 도서까지 요 첫 번째 분야의 리스트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니까 요 헤더스에 있는 요 URL을 크롤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행히 이 리퀘스트 메서드가 get 방식이라는 간단한 방식이라서 조금 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제 파일을 하나 다운받기 위해서 윤자동.com으로 들어가셔서 공유 게시판에 맨 위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 인기 검색어 탑 500을 클릭해서 이 모듈 엑셀 파일을 받아서 열어줍니다. 그럼 제한된 보기의 편집 사용, 이게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에 나타나는 팝업 창이라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요. 코드만 들어있는 거라서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Alt F11을 눌러서 VBA 편집기 창을 띄워줍니다. 그럼 액션 모듈과 fn, JSON 컨버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 액션 모듈만 사용을 할 거니까 액션 모듈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서브 분야 1이라고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개발자 도구에서 이 리퀘스트 URL에 있는 이 URL을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주소는 이렇게 마지막 CID가 0인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 주소를 크롤링을 할 것이니까 결과를 변수로 만들어주고 이 결과는 fn 모듈에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 이 주소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F8 누르고 F8 누르고 F8 누르면 주소라는 변수에 여기 값이 담기고 여기서 F8을 누르게 되면 리퀘스트 함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Shift F8을 눌러서 건너뛰어 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라는 어떤 응답이 왔는데 한번 여기 안에 찍어 볼게요. 물음표 결과 엔터. 그러면 자세히 보면 오류로 데이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응답 리스폰스가 이 제이슨 구조의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주소도 똑같고 근데 왜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안 나왔을까요? 크롤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그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헤더가 뭔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단에 보면 request headers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URL을 보낼 때에는 URL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이 헤더도 같이 보내게 돼요. 헤더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기는데 그 중에는 뭐 인코딩에 대한 어떤 정보라던가 랭귀지에 대한 정보라던가 유저 에이전트라는 정보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기는데 서버에서 어떤 세팅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헤더들이 다르기 때문에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퀘스트 헤더스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 유저 에이전트가 이제 브라우저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크롤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른 경우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보스로 감지를 해서 막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이 브라우저인 척 해주는 헤더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레퍼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하는 거라서 요거랑 똑같이 맞춰줘야 크롤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거는 정답이 딱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라서 서버의 설정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바로 이 레퍼럴을 설정을 해주니까 크롤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헤더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헤더에 요 레퍼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든 이 리퀘스트 함수에는 배열로 요 값을 전달을 하고 있어서 array라는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쌍따옴표 넣고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F8을 눌러서 헤더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값이 이걸 넣어주고 요거를 리퀘스트를 할 때 주소 뒤에 헤더를 함께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F8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면 요 win http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get 방식의 주소를 오픈할 건데 이때 리퀘스트 헤더로 넘어온 값이 배열 형태이면 for each라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 리퀘스트 헤더의 배열의 값을 반복을 돌 거고 이때 이 헤더의 값을 이 콜론으로 구분자를 지어서 콜론 앞에 있는 값은 키, 콜론 뒤에 있는 값은 value로 나눈 뒤에 이 키와 value가 비어있지 않으면 win http의 set request header라는 명령을 통해서 키와 value를 헤더로 설정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구나 하고 잘 이해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전혀 이해를 못해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set timeout이라는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끔 해주는 기능과 함께 데이터를 함께 실어서 전달할 건데 여기에는 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send만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응답받아서 exit 펑션 나가줍니다. 그러면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는 헤더가 없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크롤링을 할 때 잘 안 된다면 헤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헤더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는 텍스트라서 함부로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set JSON이라고 해서 fn에 get JSON을 통해서 위에서 응답받은 결과를 넣어주고 실행을 하면 요거 Shift F8로 실행을 하면 JSON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응답받은 이 결과의 텍스트들이 구조화가 돼서 아이템으로 CID는 0, PID는 -1, name은 전체 이렇게 JSON에 name은 전체 이런 식으로 쉽게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분야의 값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첫 번째 분야의 값들을 한번 엑셀 시트로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럼 다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서 프리뷰를 들어가면 차일드 리스트라는 배열 안에 0부터 11까지 총 12개의 값이 존재하고 각각의 값 안에는 CID라는 코드와 name이라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CID와 name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엑셀로 출력을 할 건데 한번 엑셀을 열어서 분야 1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코드 이름이라고 하고 이 아래에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필요한 값이 디버그 프린트하고 제이슨에 여기 보면 차일드 리스트였죠. 그래서 차일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고 그 뒤에는 배열이니까 일단 첫 번째 값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 첫 번째 배열로 들어가면 배열의 첫 번째 값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건 CID와 name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CID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F8 눌러보면
이렇게 CID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네임이었으니까 네임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네임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반복문을 통해서 다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for i는 1부터 제이슨 차일드 리스트의 개수, 카운트만큼 가지고 올 거고, 넥스트로 닫아주고 안에 거 드래그해서 탭키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CID와 네임이니까 이걸 출력을 할 건데, sales 그리고 시트로 가보면 3행의 1열이니까 3행의 1열의 value는 이렇게 차일드 리스트의 첫 번째의 CID, 근데 첫 번째가 i번째로 반복문으로 돌아갈 거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디버그 프린트 대신에 요 뒤에도 i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3행에다가 계속 출력할 건 아니고 3, 4, 5, 6으로 갈 거니까 이 i를 활용해야 되는데, i가 처음부터 1로 시작하니까 3 더하기 i 이렇게 되면은 4행부터 출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빼줍니다. 2 플러스 i. 그러면 시작할 때 i가 1이니까 3행부터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Shift F8을 눌러가면서 디버깅을 해보면 첫 번째 여기 코드가 나오고, 뒤에는 1열이 아니라 2열, 그래야 B열에 나오겠죠? B열에는 네임을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 코드 이름에서 실행 버튼 누르면 주르륵 실행이 돼서 다시 한번 브라우저로 들어갔을 때 데이터 랩의 패션 의류부터 도서까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분야 2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한 칸 띄워서 해볼까요? 분야 2. 그러면 코드는 다시 서브 분야 2라고 하고 위에 걸 똑같이 여기 복사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분야 2는 이 CID가 첫 번째 분야에서 선택한 코드여야 해요. 그럼 첫 번째 코드를 제가 출산 육아의 코드로 제가 한번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분야 2는 이렇게 한 뒤에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것 같고, 출력하는 컬럼만 코드 이름 넣어주고 D열과 E열에 출력하기 위해서 컬럼을 4랑 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이 잘 됐죠. 출산 육아의 하위 분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야 1을 선택했을 때 분야 2가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드가 실행되지만, 이 버튼이 아니라 셀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하려면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 시트 1이기 때문에 시트 1을 더블 클릭하면 이 시트 코드 모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개체를 클릭해 보면 워크시트 개체가 딱 하나 존재해서 이걸 클릭을 해주고, 두 번째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프로시저를 눌러보면 여기에는 이 워크시트의 여러 가지 프로시저, 이걸 이제 이벤트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before 더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거는 지워주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실행이 되냐면 이 워크시트에서 셀을 더블 클릭할 때 이것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중단점을 한번 걸어보고, 제가 셀을 클릭을 할 때에는 실행이 안 되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노란 줄이 들어와서 실행이 됩니다. 이때 실행될 때는 두 가지의 인수, 파라미터라고 하는 인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타겟, 두 번째는 캔슬. 타겟은 내가 더블 클릭한 그 셀이 레인지 타입으로 넘어오게 되고, 두 번째는 캔슬은 취소를 할 건지 말 건지, 보통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셀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커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캔슬을 true로 바꿔주면 이것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더블 클릭할 때 어디를 더블 클릭해야 되느냐? 요 A열 코드는 제외하고 B열에 있는 이름을 한번 더블 클릭했을 때 이 분야 2가 바뀌게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요 분야 1을 더블 클릭해 볼 때라고 하면은 이 B열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if 이 타겟이라는 내가 더블 클릭한 셀의 컬럼이 2이면 그리고 end if 이렇게 내가 더블 클릭한 타겟의 컬럼이 2이면 그때 이 분야 2를 바꾸는 코드를 실행을 할 거다. 그럼 그 분야 2를 바꾸는 코드는 이 액션 모듈에 있는 분야 2가 될 거예요. 그때 여기에 콜이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어가 되고 이때 액션 모듈에 있는 분야 2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타겟, 내가 더블 클릭한 이 이름에 코드가 같이 전달이 돼야 그 코드의 하위 이 분야 2의 코드와 이름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좋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여기 저 구석에다가 여기에 색칠을 하나 해두고 요 N1이라는 셀에 제가 더블 클릭을 할 때마다 그 더블 클릭한 그 셀의 코드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걸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더블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한 셀의 왼쪽에 있는 값이 코드고 그 값이 요 노란 셀에 한번 들어가 보게 해볼게요. 타겟의 컬럼이 2일 때 요 콜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때 range 하고 요 n1이죠. n1의 value는 내가 선택한 타겟이라는 셀의 바로 왼쪽 한 칸의 값을 가지고 올 거니까 왼쪽 한 칸이라고 하려면은 offset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로우는 얼마나 움직일 거냐? 로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로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0 콤마로 해주고 컬럼은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value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출산 육아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 F8 누르고 타겟의 컬럼이 2냐? 맞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고 range n1 위에 있는 n1의 값은 내가 선택한 타겟의 offset하고 왼쪽 한 칸의 value를 여기에 집어넣겠다 해서 5로 끝나는 출산 육아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액션의 분야 2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액션의 분야 2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뒤에 있는 이 CID는 이제 없어지고 앞에서 선택한 분야 1의 코드가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 range n1의 value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주소가 이렇게 내가 선택한 출산 육아 코드로 만들어지고 헤더를 만들고 결과를 가지고 온 다음에 4열과 5열, D2열에 출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마 제가 아까도 출산 육아를 선택해서 그런데 이번에 식품을 더블 클릭해보면 중단점을 해제하고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식품에 대한 걸로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셀이 더블 클릭했더니 수정할 수 있는 모드가 됐어요. 아까 이 캔슬을 true로 해주면 요 수정할 수 있는 모드가 취소된다고 했기 때문에 타겟의 컬럼이 2열로 해당이 되면 먼저 캔슬을 tr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값은 바뀌지만 셀을 수정하는 모드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요게 안에 없고 만약에 밖에 있으면은 이런 데를 클릭할 때도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에러가 나죠. 그래서 정교하게 해주려면은 3행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타겟에 로우가 2보다 2를 초과하고 and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해당될 때 실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빈 값을 클릭했을 때도 실행이 되니까 and
타겟의 밸류가 비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을 하나 또 추가해 줘요. 그러면 빈 곳을 더블 클릭할 때는 수정 모드가 되고 매크로도 실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3행 넘는 곳 중에서 값이 있는 것만 디지털 가전 클릭하면 이렇게 패션 의류. 근데 보니까 패션 의류 했더니 그 전에 선택한 값들이 다 남아 있는 상태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조금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 2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초기화하는 것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분야 2를 가지고 오기 전에 레인지 D3부터 E1048576 이 엑셀의 마지막 행까지를 클리어 컨텐츠 데이터를 지워라. 이렇게 한번 한 줄을 추가하고 다시 한번 식품을 클릭하고 패션 의류. 그러면은 지우고 가져오니까 깔끔하게 더블 클릭하니까 잘 가져와졌어요. 왼쪽 거를 더블 클릭하는 거는 작동을 안 하겠죠. 코드가 B열에서만 작동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 A열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분야 1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주고 열을 숨기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B열만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로 위에 뭐 색칠도 하나 해줄까요? 이렇게 네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숨기기 하고 2열만 색칠 해주고 분야 3의 이름 코드와 이름 여기는 분야 3이라고 하고 여기도 색칠 미리 해줄게요. 자 그러면 분야 2를 복사해서 분야 3을 만들어 볼게요. 분야 3은 G부터 H니까 클리어 해주는 것도 G부터 H 그리고 주소는 다 동일하고 출력하는 것만 컬럼이 바뀌는데 여기 이제 5, 6, 7, 8 78열에 출력을 할 거니까 7, 8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우면은 숫자로 쓰지 않고 그냥 쌍따옴표를 넣어서 G열, H열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시 시트 모듈로 가서 아래에다가 요거 위에 거 복사해서 넣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타겟의 컬럼이 분야 2의 이름을 클릭할 거니까 5번째 컬럼이죠. 컬럼이 5일 때 그리고 나머진 동일하고 이때는 또 이 N1에다가 선택한 값의 코드를 넣어주고 액션에 분야 3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야 2를 클릭했을 때 분야 3을 실행하게끔 되겠죠? 액션에 분야 3은 만들어 뒀으니까 더블 클릭해 볼까요? 축산물. 그럼 축산물 게 나오고 김치를 더블 클릭하면 김치게 나오고 지금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더블 클릭하자마자 분야 3을 실행하면서 이 주소를 크롤링을 해와서 출력을 해오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드가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죠. 네, 여기 있는 코드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간격은 좀 1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식품을 더블 클릭했더니 이 뒤에 있는 것도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졌어요. 그러면 이 분야 2를 가져올 때에는 분야 3도 지워줘야 되니까 이 분야 3을 지우는 코드를 분야 2의 아래에도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그럼 분야 1을 더블 클릭하면 분야 2와 분야 3을 다 초기화하고 분야 2를 가져오고 분야 2를 더블 클릭하면 분야 3만 초기화하고 가져오는 형태로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의 쇼핑 인사이트에 제가 지금 식품의 축산물 그리고 산분류의 돼지고기부터 오리고기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분야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분야 3의 값도 여기에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이 시트 코드의 마지막에 하나 더 복사해서 만약 타겟의 컬럼이 이번에는 H열이 8번째 열이니까 타겟의 컬럼이 8이면서 비어있지 않고 로우가 2보다 크면 캔슬을 true로 바꾸고 N1의
코드를 넣고 이번에는 뭐 분야 4 이런 걸 실행할 건 없으니까 요건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N1에 코드가 들어있는데 코드만 있고 이름은 없으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다가 요 노란색 하나 더 쳐주고 여기에는 이름도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N1 말고 O1에는 타겟의 옵셋이 아니라 그냥 타겟의 밸류를 넣어주고 요거 복사해서 위에도 요 위에도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패션 의류를 클릭하면 이렇게 패션 의류의 코드 그리고 요 가져오고 남성 의류를 클릭하면 남성 의류 선택했고 밑에 거 가져오고 한복을 선택하면 한복의 코드 가져오는 것까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된 상태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 키워드에 이제 정작 필요했던 이 인기 검색어 탑 500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럼 우리가 3분류의 돼지고기를 선택한 상태로 4분류도 있네요. 4분류까지 가지고 와 볼까요? 코드 이름 분야 4라고 하고 Alt F11 눌러서 액션에서 분야 3을 복사해서 분야 4를 만들어주고 분야 4는 J부터 K열이니까 J부터 K열이 되고 출력도 J열, K열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분야 4도 분야 1을 클릭하면은 2, 3, 4가 다 지워야 되니까 분야 2 뒤에다가 넣어주고 분야 3 뒤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트 모듈에도 한 번 더 분야 4가 있었으니까 콜 액션의 분야 4를 입력을 해주고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 보니까 분야 4는 없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요게 식품의 축산물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하게 분야 4가 있네요. 근데 다른 건강식품 이런 것들에는 분야 4가 비타민제는 있고 건강 분말은 없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네요. 요걸 복사해서 요 분야 4 쪽도 색칠을 해주고 코드를 숨겨주고 옆에도 너비를 1로 줄여줍니다. 여기 너비도 한번 다 동일하게 열 너비를 12 정도로 15 정도로 할까요? 네. 자, 여기까지 그럼 키워드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걸 만들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쇼핑 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있는 실제 이 키워드 탑 500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브라우저 F12 눌러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get 카테고리 키워드 랭크라는 요 URL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위에서 봤던 get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get 카테고리는 get 방식이었지만 get 카테고리 키워드 랭크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이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식이 조금 get과는 다른데 일반적으로 get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URL이 존재하고 그 뒤에 물음표하고 CID는 뭐뭐뭐 라는 식으로 조건 값을 넘깁니다. 이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가 물음표 뒤에 무조건 존재하고 이게 URL에 다 나타나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혹은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게시글의 소설 같은 막 10,000글자, 20,000글자, 100,000글자가 되는 긴 글자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음표 뒤에 100,000글자씩 되는 긴 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get 방식이 아닌 포스트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포스트 방식은 URL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숨겨져서 이 리퀘스트 바디 형태로 들어가서 이 페이로드 탭에 들어가면 실제로 보여집니다. 아까 키워드 랭크로 들어가 보면 페이로드에 이렇게 폼 데이터라는 형태로 이 파라미터들이 포함돼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키워드 랭크의 프리뷰 탭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랭크들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도 이런 형태로 폼 데이터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엑셀에서 Alt F11을 눌러서 다시 액션으로 들어가고 이제 필요한 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서브 키워드 탑 5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주소를 한번 복사해서 주소는 get 카테고리 키워드 랭크 점 네이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주소를 전달할 건데 결과는 fn의 리퀘스트 함수를 사용하고 주소를 전달할 건데 이제 여기에 필요한 헤더가 필요하고 그리고 메소드가 기본 방식이 get 방식이어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같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변수도 넘겨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에서 헤더도 만들고 데이터도 만들어야 돼요. 헤더는 위에서처럼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레이로 일단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일단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키워드 탑 500에 이 URL을 넣고 헤더는 일단 빈 거고 데이터도 없고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이 되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오류로 데이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제 헤더도 맞춰줘야 되고 데이터도 맞춰줘야 되는데 우선 헤더를 먼저 맞춰 볼게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가보면 이 리퀘스트 헤더를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고 했는데 get 방식과 다르게 포스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이 폼 데이터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폼 데이터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 헤더스에서 리퀘스트 헤더의 컨텐트 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컨텐트 타입이 애플리케이션의 XWWW form URL encoded라는 형태로 컨텐트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만 이 페이로드에 있는 이 데이터가 잘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컨텐트 타입을 복사해서 이 어레이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이 레퍼러도 하나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요거 똑같이 복사해 볼까요? 요거랑 브라우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를 일단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걸 복사해서 이 뒤에다가 콤마하고 하나 더 넣어서 쌍따옴표 안에 넣어 줄게요. 길이가 너무 길어질 때에는 줄바꿈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죠. 이때 요 맨 뒤에 한 칸 띄우고 언더바를 여기 무시하고 언더바를 해주면 에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두 줄은 같은 한 줄이다라는 식의 인식이 돼요. 이 언더바를 사용하시면 조금 긴 문자가 됐을 때 이거를 좀 잘라서 좀 한눈에 잘 보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 줄이 같은 줄인지 인식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 줄을 탭키를 좀 눌러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도 하고 위에랑 좀 여기를 맞춰주면 같은 한 줄이다라는 게 조금 더 인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헤더까지는 맞췄고 데이터도 맞춰볼 텐데 데이터는 페이로드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넘겨볼게요. 근데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넘겨야 되냐면 뷰 소스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게 get 방식에 있는 입력 방식과 동일한데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데이터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세히 보면은 age나 젠더, 디바이스 이런 거는 값이 들어있지 않고 저희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다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는 CID 그리고 time unit, start date, end date, page count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이걸 한번 그대로 넣고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Shift F8을 눌러가면서 결과를 가져오면 물음표 결과 이렇게 잘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118이라고 하는 게 아마 키워드들을 보니까 이유식인 것 같아요. 이유식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결과에 담은 것들을 실제로 출력을 해볼 건데 여기에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는 순위, 키워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한 줄씩 실행을 해볼게요. Shift F8을 눌러서 제이슨까지 가지고 왔고 요 결과를 한번 일단 찍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개발자 도구에서 프리뷰를 열어보면 요 제이슨에서 우리는 랭크스라는 배열로 들어갈 거예요. 랭크스 안에는 총 20개의 배열이 존재하고 그 20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카운트가 한 번에 20개씩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i는 1부터 그냥 20이라고 고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20개만 나올 거니까 넥스트로 닫아주고 출력을 이 엑셀에 n열의 4행부터 출력할 거니까 셀즈 4행에 n열에다가 출력을 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제이슨에 랭크스라는 키로 접근을 해서 배열인데 첫 번째 배열로 들어간 다음에 이 첫 번째 배열에 이 랭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랭크를 가지고 오고 하나 복사를 해서 5열 옆에다가는 키워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이 아니라 i번째로 해주면 되겠죠. 이 위에랑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4행에다가만 출력을 해줄 게 아니라 i를 증가시킬 거니까 3 플러스 i가 되면 4행부터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Shift F8로 이렇게 21위 21위부터 나왔네요. 그리고 키워드는 담은수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위에 실행 한 번에 누르면 이렇게 20개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21위부터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까 페이지가 2페이지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만약 1페이지로 바꿔주고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1위부터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페이지만 이제 1페이지부터 25페이지, 그리고 사이트도 보면은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이 25페이지까지 쭈루루루룩 가지고 오면은 키워드 500개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포문을 묶었는데 한 번 더 묶어 줄게요. 위에 주소와 헤더는 동일하니까 그대로 두고 이 데이터 아래만 바뀌면 되니까 for 페이지라는 변수로 페이지는 1부터 25까지 이렇게 해주고 요거 안에 거를 탭키 눌러주고 넥스트 해준 뒤에 페이지라는 값 1 대신에 여기가 페이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 페이지가 변수로 사용되려면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들을 분리를 해준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F8 누르면 페이지가 1이 되고 이 페이지 변수의 1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터가 구성된 걸 보면은 물음표 데이터 엔터 하면 페이지 안에 1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돈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은 2가 될 거니까 이 페이지 걸 가지고 오는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3 플러스 i라는 것으로 쭉쭉쭉쭉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20개를 다 돈 뒤에 다시 올라가면 페이지가 2가 되고 결과를 다시 한번 크롤링을 해서 제이슨에 담고 출력을 또 해줍니다. 그럼 21위가 돼서 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상한 게 1위부터 20까지 출력하고 여기서부터 출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3 플러스 i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쭉 이어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줍니다. 요 맨 위에다가 행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행은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4행에다가 출력을 하고 여기도 그냥 행이라고만 하면 이 행에다가 출력을 할 건데 한 번씩 돌 때마다 행은 행 플러스 1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지워주고 실행을 Shift F8로 행은 4가 됐고 그러니 4행에 출력을 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행은 플러스 1을 해서 5로 바꿔주고 그 다음 5행에 출력을 하고 쭉 20개 다 출력을
해볼까요? 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2가 돼서 이 페이지를 크롤링을 해오고 이 페이지의 결과를 이제 행이 24로 하나씩 또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자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뭔가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볼까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결과 엔터 이렇게 보니까 too many request라는 응답이 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크롤링을 할 때 많이 있는데 크롤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서버에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는 건데 서버의 요청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에 부하가 갈 수 있고 무리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크롤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서버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서버들은 이 크롤링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너무 많은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당 조회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둡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서버의 개발자 혹은 담당자들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롤링을 할 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크롤링을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중간중간 좀 텀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크롤링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사람이 수기로 하는 업무를 조금 더 반복해서 자동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뭔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버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네이버 같은 곳은 워낙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이렇게 크롤링 몇 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규모가 좀 작은 사이트인 경우에는 자칫 디도스 공격으로 오해를 받아서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부하가 가서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크롤링을 하실 때에는 조금 조심조심 서버에 절대로 부하가 가지 않게끔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것을 크롤링을 할 때마다 좀 텀을 좀 주려고 합니다. 한 번씩 할 때마다 1초씩 한번 쉬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시간을 여기 딜레이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명령어로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wait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요게 이제 현재 시간으로부터 얼만큼 추가할 건지를 넣기 위해서는 now라는 시간을 추가해 주고 여기에 플러스 time serial 하고 시간은 0, 분도 0, 초는 1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1초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Shift F8로 기존의 데이터는 제가 한번 이렇게 지우고 실행을 해볼게요. 20개 다 돌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밑에다가 F9 눌러서 중단점 걸어주고 실행을 한 번에 해주면 20개가 다 출력되고 넘어와서 F8을 누르면 1초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이런 식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F8 누르면 1초 넘어갔다. 만약에 이게 2가 되면은 F8 눌렀을 때 2초 동안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초를 한번 넣고 실행을 중단점을 풀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초씩 기다리면서 출력을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있어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요 위에 보면은 실행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 코드가 실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25번을 실행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 25초가 되니까 지금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키워드 500개가 다 가져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 CID가 임의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요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아까 분야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로 대체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걸 지워주고 여기에 range n1의 value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좌우를 분리해 줘야 되니까 쌍따옴표 앰퍼샌드 오른쪽도 value 옆에다가 쌍따옴 앰퍼샌드 먼저 넣고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n1에 있는 값이 CID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여기다가 스타트 데이트는
스타트 데이트가 지금 보면은 오늘이 6월 13일인데 스타트 데이트는 한 달 전에서 하루를 더 뺀 6월 13일에서 한 달 빼면 5월 13일이고 거기서 하루 더 뺀 5월 12일부터 어제까지 6월 12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계산을 해보려면 스타트 데이트는 우리가 데이트를 계산하는 것 중에서 데이트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데이트 add에서 인터벌은 m을 입력하면은 월을 빼주고 더해주고 d를 입력하면 날짜를 더해주고 빼주는 건데 우리는 일단 m을 입력해서 월을 계산하고 넘버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한 달을 빼줄 거예요. 어디서부터 한 달을 뺄 거냐면 바로 오늘인데 오늘이라는 함수가 엑셀에는 today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VBA에는 today가 없어요. 그래서 now만 있어요. 근데 now를 이렇게 입력해서 한번 해보면 F8로 스타트 데이트는 오늘이 6월 13일인데 스타트 데이트는 6월 13일에서 한 달을 뺀 5월 13일이지만 뒤에 시간도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now는 데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타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데이트 밸류로 감싸줍니다. 그러면 now라는 어떤 시간까지 가지고 있는 값을 데이트 형태로 바꿔버려서 날짜만 남기고 시간은 버리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늘 날짜 6월 13일에서 한 달을 뺀 5월 13일이 됐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한 달을 빼고 거기서 하루를 더 빼줘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더 계산해 줄게요. 스타트 데이트는 데이트 add d 데이를 계산할 거고 하루를 더 빼줍니다. 어디에서부터? 스타트 데이트에서부터. 이렇게 해주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5월 13일에서 하루를 더 뺀 5월 12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드 데이트를 구할 건데 이 엔드 데이트는 오늘에서 하루를 뺀 어제 날짜입니다. 그럼 위에 스타트 데이트 거를 하나 복사해서 오늘 날짜에서 한 달을 뺐던 걸 하루를 빼는 걸로 D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엔드 데이트가 구해질 거예요. 이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구했으니까 이 데이터로 넘기는 날짜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것을 이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로 바꿔줄게요. 요거를 스타트 데이트로 바꿔주고 앞뒤 문자를 역시 분리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쉬워요. 뒤에 있는 엔드 데이트도 요거를 엔드 데이트로 바꿔주고 앞에 거는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분리해주고 이 엔드 데이트라는 변수와 이어주기 위해 앰퍼샌드 뒤에도 앰퍼샌드로 이어주고 뒤에 거를 쌍따옴표로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요 range n1 이것도 길어 보이니까 잘라서 CID라는 변수로 바꿔주고 CID는 range n1의 val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나누기 10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건데 1초를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나누기 10을 해서 0.1초만 기다리고 싶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잘 인식이 안 돼서 역시나 429 too many request라는 응답이 나올 때가 많아서 1초가 아닌 더 짧은 0.1초, 0.2초를 기다리는 방법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방식까지 설명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초씩 기다리는 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기 전에 요 N열과 O열을 미리 초기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니까 range N4부터 5의 1048, 576까지의 영역을 클리어 컨텐츠 하겠다 라는 것도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택한 분야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도형의 사각형 같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편집에서 검색을 하나 만들어주고 정렬도 해주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매크로 지정을 키워드 탑 5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골프 의류로 해보고
요거는 분야가 4까지 있네요. 티셔츠들 더블 클릭해 보면은 요거는 지금 설정이 안 됐네요. 시트 코드로 들어가 보면 마지막 분야 4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n과 5열의 값이 들어가도록 해 줍니다. 요 이름을 클릭하는 K열은 11번째 컬럼이니까 11번째 컬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n열과 5열에는 값이 들어가고 요 콜하는 부분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티셔츠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티셔츠라는 네 번째 분야에 해당하는 키워드 500개를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총 25번을 크롤링을 하는데 한 번 크롤링을 할 때마다 1초씩 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5초를 쉬게 되고 그게 크롤링을 해서 출력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뭐 한 30초 이상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500개의 골프 티셔츠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다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 시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코드가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시트를 더블 클릭한 이 시트 모듈에서 before 더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셀을 더블 클릭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뒀고 그 자동 실행되는 코드를 이용해서 셀을 더블 클릭하면 그 다음 분야가 나오고 또 더블 클릭하면 다음, 또 더블 클릭하면 다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클릭한 값을 저장해 두고 그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번 크롤링은 그 전의 방식과는 다른 이 포스트 방식의 크롤링이었고 포스트 방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더와 이 포스트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방식의 크롤링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포스트 방식을 잘 활용을 하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잘 응용하시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크롤링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게 되면 디도스 공격으로 오해를 받거나 서버에 부하가 가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등의 서버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크롤링을 어떤 나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수집을 하는 것을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라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